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역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역의 조양기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는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서 또 손주를 책임지고 있는 조부모들의 삶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역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는 손주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박준서 군의 할아버지 박재석 선동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거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주 준서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질환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요? 변명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아토피인지만 알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것도 안 돼갖고 이제 그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서울대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준서가 그 이후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 3년 막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검사도 하고 다리가 거의 다 썩어갖고 뭐 잘라야지 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무척 힘든 고비를 넘기고서 지금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점이요. 할아버님께서 혼자 지금 준서를 돌보고 계세요? 준서를 제가 어려서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저 말고는 크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에게는 준서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손주가 또 희귀 피부병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준서와 할아버지에게 살아가시는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준서는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벗어야 되는데. 무릎이 활처럼 굽어가고 손과 발에 힘이 빠져가는 준서. 할아버지는 품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걷는 것도 서는 것도 할 수 없기에 할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3년째 이어진 준서의 투병 생활. 어린 시절 부모가 곁을 떠난 뒤 그 곁을 지켜온 세월만큼이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는데요. 염증으로 머리가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서를 생각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준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안아야지 되고 업어야 되고 어깨에다 묘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 저 없으면 뭐 준서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옷을 걷어올리자 상처로 얼룩진 피부들이 보이는데요.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희귀 질환인 연소성 피부 근염을 앓고 있는 준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 전신에 물집과 고름이 흘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고를 발라준 할아버지. 준서의 상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준서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7살 무렵. 단순 피부 질환인 줄 알았던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부터였는데요.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밤이고 낮이고 매일 긁더라고요. 낫지를 않으니까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계속 검사를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피 검사서부터 조직 검사, 피부 조직 검사도 해보고 다 하셨어도 변명이 안 나왔어요. 그냥 희귀병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조차 분명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 피부는 벗겨지고 호흡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로 다리랑 배 쪽이 제일 아팠어요. 다 살이 벗겨지고 피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때는 제가 저를 싫어했어요. 그냥 맘대로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울면서 이 소독약을 바르면 울면서 얘가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요? 아프니까. 이제 나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갖고 유급이 돼갖고서에 또 다시 지금 고등학교를 1학년서부터 다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나온 제가 이제 지금 고2인데 올해 고2가 됐는데 고1 때 이제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준서가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지만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기에 바쁜데요. 모자를 왜 쓰는 거예요? 편해서요. 어떤 게 편한 거예요, 모자를 쓰면? 그냥 익숙해서. 처음엔 머리를 밀었을 때부터 써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점점 마른 외모에 40kg를 간신히 넘는 준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준서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준서에게 외출은 언제나 계단부터 시작됩니다. 가파른 그 계단을 할아버지와 준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오르고 내려왔는데요. 혹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진 않을까 늘 다니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다행히 오늘도 무사히 계단을 내려와 준서를 학교에 보냅니다. 천천히 가, 차 조심하고. 학교를 가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고도 할아버지의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모자를 자꾸 쓰고 다녀서 옆에를 못 봐요 잘. 그래갖고 내가 걱정이 돼갖고 항상 지켜보고. 모자를 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한테나 후배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준서가 혼자 힘으로 학교로 향합니다. 때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준서가 감당해내야 할 몫인데요. 이렇게 학교 가다가 위험할 때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익숙해서 잘 피해다녀요. 아슬아슬한 등굣길, 오늘도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가면 할아버지는 분주해집니다.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손주를 위해
쉴 틈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원래 좀 빨리 빨아서 준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도 점점 힘에 부치는데요. 그때마다 손자를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준서가 그때 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아주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옆에 있었으면 나하고 둘이 그냥 죽었을 거예요. 준서 회생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포기하세요. 그 소리에 내가 사실 눈물이 나가고 내가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저는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지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는데 준서가 깨어났다 그랬는데 그냥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바로 쫓아 올라갔죠.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술 먹지도 못해는 술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할아버지는 준서를 위해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 가면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데요. 요즘처럼 일을 구하기 쉽지 않은 날엔 무작정 폐지를 주우러 거리로 나갑니다. 아침 새벽에 조금 나오면 있고 남들이 또 다들 주워 가셔갖고 없어요. 저도 부지런히 막 다니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또 조금씩은 나와 있어서 작은 폐지라도 눈에 띄면 얼른 주워 담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준서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일 저 일 가릴 거 없이 무엇이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더욱이 준서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 정기적인 일을 구한다는 자체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라도 틈틈이 쉬지 않고 일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건 늘 빠듯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어떻게 해서든 준서를 걷게 하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소원인데요. 어머니 박스는 이렇게 갖다 버리면 네. 얼마 정도 받으세요? 요새 박스는 거의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이거 한 차 많이 해봐야 한 2, 3천 원. 근데 이제 갖다가 조금씩 많으니까 한꺼번에 팔면은 한 돈 1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 정도 가까이 계속 많아야 돼요. 한 군데다가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절하면 가지러 와요. 언제 또 입원과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 할아버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준서도 이게 지금 수술비도 또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한숨만 쑥 쉬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말도 못하죠. 준서 진짜로 다시 그 전에 어렸을 때 같은 모습만 봐주면 진짜 나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준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또 준서도 본인은 더 힘들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불편해서 죽겠어요.
일을 마친 할아버지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뭐야? 뭘 사야 되지?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 준서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고 싶었지만 주머니 사정은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유가 없어갖고 어떤 때는 그냥 김치찌개 아니면 콩나물국,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또 잘 먹어요. 또 그게 그런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앞에 쌓인 우편물을 확인하는데요. 할아버지 얼굴엔 걱정이 드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휴. 점점 더 깊어지는 한숨. 세금 미납 고지서에 전기 공급을 제한한다는 경고문까지. 점점 불어나는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또 누구한테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속이 너무 상해네요. 근데 빌려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속상해서 죽겠어요. 매일 쏟아지는 독촉 문자. 이제 더는 기댈 곳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서를 위해 마음 한구석에 걱정들을 숨겨봅니다. 잘 갔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혹여라도 준서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준서 앞에선 더욱더 강해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서둘러 밥상을 차리는 할아버지. 점점 야위어가는 준서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뿐인데요.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준서를 위해 만든 최선의 행복입니다. 조금은 단출하지만 준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꺼냈는데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기적이란 걸 잘 알고 있기에 할아버지에겐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소중합니다. 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일 뭐 청국장 끓여줄까?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할아버지가 해줄게. 고마울 때가 많죠. 언제 그렇게 가장 고마워요? 그냥 이것저것 도와줄 때. 뭐 학교 갈 때 내려준다거나 밥을 차려준다거나 그런 거. 누구보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준서. 수많은 알약들을 손에 담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고 삼킵니다. 갈수록 약과 의료용품들은 늘어나지만 할아버지도 준서도 이 어려운 순간들을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준서를 제가 진짜로 건강할 때
내가 막 둘러미고 댕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움직여서 휠체어를 탈 수 있다면 제가 건강할 때 그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내 목적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안수 한번 하자. 어렸을 적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던 준서. 치료가 길어진 만큼 믿음 생활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그동안의 안부로 어색함을 풀어보는데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리 못 걸은 지는 중학교 1학년. 1학년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넘어졌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거의 못 걸었어요. 잊어먹지를 안 했어요. 준서. 계속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서가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긴 투병으로 힘들어 지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길 소망해 봅니다. 준서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들의 좀 도움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제가 오지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와서 우리 준서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 그 다음에 또 준서 할아버님의 영도 함께해서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평범하진 않아도 좋으니 부디 더는 아프지만 않기를. 언젠가는 새살이 돋고 다시 걸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할아버지는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야, 사랑하는 준서 항상 의지를 갖고 걷는 데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준서 끝까지 잘 돌봐줄 테니까 항상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자. 고마워. 사랑해, 준서야. 할아버지 진짜 사랑해. 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준서한테는 할아버지밖에 없고 할아버지한테도 준서밖에 없어요. 손주를 매일 안고 씻기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허리도 좋지 않으신데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짜 그 손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서와 할아버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준서 할아버지가 준서를 향한 그 사랑을 말할 때 정말 얼마나 그게 진심인지를 정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널 봐줄게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요. 정말 준서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준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자기가 걸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좀 갑갑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저는 할아버님의 그 마음이 오히려 따뜻하게 저희들 위로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할아버님께서 준서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준서 진짜
좀 더 좋은 날이 진짜 자꾸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 아, 준서의 치료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0년 넘게 온몸이 화상 입은 듯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준서입니다. 염증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이 무릎마저 활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는 손자를 보면서 아, 이 할아버지의 이 마음은 얼마나 진짜 아프셨을까요? 정말 이 할아버지께서는 본인 건강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오직 준서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허리 부상 때문에 일도 구할 수 없고 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하루하루 정말 빚으로만 버텨가고 계신데요. 준서와 할아버지가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아, 할아버지 좀 기억하시기에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준서의 병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토피라는 거로만 그냥 알고 지냈는데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딴 병원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변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계속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빼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는데 변명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럼 이런 병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희귀병이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피부과 약이 너무 독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도 보니까 막 연고도 쌓여 있고 약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약을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알도 엄청 많던데. 지금 계속 아직도 뭐 약은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준서가 사실 그 약을 안 먹으면 그 전에 똑같은 그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12알 정도 뭐 어떤 때는 그 하나씩 줄이시더라고요. 그 저기 처방을 해주실 때마다 독한 약은 하나씩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 하나, 막 10개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독한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사실은 준서가 정신적으로도 좀 버티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아픈 다음부터 말도 별로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아프기 전하고 후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뭐 아플 때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드레싱 같은 거를 집에서 한다든가 하면 막 울기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피부가 조금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 만져도 좀 덜 아프다라고 또 요즘에는 저하고도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조금씩 더 네. 나아지는 중이구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요즘에도 아직까지 그 무릎 밑에는 가끔가다 피고름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요. 이게 약을 덜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준서는 뭐 피가 계속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네. 근데 준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갔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자기보다 또래가 좀 아래에 있는 아이들, 나이가 그 어린 아이들하고 학교를 같은 학년에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학교는 잘 적응하는지 또 궁금해요.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뭐 보컬인가 무슨 그런 거에 그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악기를 다루는 건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준서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나 저
드럼도 쳐보고 뭐 기타도 쳐보고 그랬다라면서 그 아이고, 후배들하고 같이 너무 네. 잘 됐네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준서가 씩씩하게 졸업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이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그 전에 이제 공사장에 나갔다가 이제 2층에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네. 허리를 그때 좀 심하게 다쳐갖고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시일이 지나니까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은 못하고 요새는 그냥 그냥 간단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준서를 매일 그렇게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자체가 힘든 일이실 것 같아요. 사실 할아버님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점점 더 사실 계단 오르기도 네, 힘들고 네.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그때 허리를 다치신 거 말고도 혹시 건강을 챙겨야 될 정도로 좀 아프신 곳이나 이런 곳은 없으세요? 있어요. 사실은 네. 저팔 같은 게 이제 이게 지금 팔을 좀 제대로 이게 피질 못해요. 예, 오른팔을 잘 못 피는데 이제 쭉 펴지지도 않고 한쪽엔 구부러져 있어서 아파갖고 네. 좀 무거운 거를 못 들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준서를 항상 안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까운 데만 하는데 멀리 갈 때는 무조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야 돼요. 네, 그런 게 좀 있고 요즘엔 좀 힘든 일을 그 전보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자주 그러니까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폐지를 줍고 근근히 하루를 버티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가정의 형편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막 정말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준서를 오랫동안 돌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전 그렇게 심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몰랐어요. 근데 준서가 사실 병원비를 제대로 못 내갖고 지인들한테 또 뭐 가족들 이제 우리 딸내미 뭐 또 뭐 누님들 막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돈을 좀 많이 빌려 썼어요. 근데 그때는 뭐 돈을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좀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내가 못 달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편이 좀 어려워진 게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폐지 주워 갖고서는 먹고 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기세나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갚지 못했어요. 그냥 한 2, 3개월씩 밀려 있고 또 그 남들한테 그 지인들한테 갚아줘야 될 돈도 다 못 갚아주고 이래서 매일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신데요, 할아버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냥 우리 준서가 먼저 일어나는 게 제일 시급하죠. 그리고 진짜 지인들한테 좀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시급한 거고요. 근데 저는 우리 준서가 좀 더 좀 이렇게 좀 힘을 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축 처진 준서의 그쵸. 어깨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준서가 걷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수술비가 필요해서 이제 사실 걱정이 지금 많으신데 이 수술비는 그럼 얼마나 드나요? 정형외과 교수님 말씀은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엄두가 안 났죠. 그리고 준서가 또 수술을 한다고 해도 걸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서기만 해도 성공을 하는 거래요. 서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한 발씩 뛸 수 있는 그 재활 운동을 또 한 1년 이상 해야지 된다라니까 그것도 자기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해야지만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준서가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준서가 교수님한테 저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준서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준서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5대 5다. 5대 5니까 50대 50이라고 참 그러니까 걸을 얘기하신 것 수 같아요. 있는 거 반, 아니요, 쓸 쓸 수 있는 거. 반. 예, 근데 걸을 수 있는 거는 네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 재활에 달려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그래도 말씀- 다행히 준서가 수술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건 네.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준서가 그렇게 한달해 갖고서 제가 좀 힘을 좀 내보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서와 할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준서 형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나오시면 함께 또 만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 옆으로 오시면 할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어느 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하고 준서 형제하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저는 아직 기도를 많이 못 해봐갖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준서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준서를 위해 모든 일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준서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이제 수술 얘기하셔서 저희가 또 수술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게. 혹시 준서 형제는 기도 제목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거 듣기로는 그래도 이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할아버님이 그러셨고 준서 형제도 수술 받으면 다시 또 좀 걸을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서 형제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준서 형제가 정말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준서가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서 형제 마음에도 주님 함께 계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팔과 허리와 모든 것을 하나님 만져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애쓰고 수고하는 할아버지의 건강도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요.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네. 아무것도 다 살이 벗겨지고 피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나를 포기하
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 준서 회생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포기하세요. 이래 그 소리에 내가 사실 눈물이 나갖고 내가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혼자서 움직여서 휠체어를 탈 수 있다면 제가 건강할 때 그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내 목적이라.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네. 10년 넘게 온몸이 화상 입은 듯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우리 준서입니다. 염증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이 무릎마저 활처럼 붓기 시작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는 손자를 보며 자신의 건강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현재 허리 부상으로 일도 구할 수 없고 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하루하루 빚으로 버텨가고 계십니다. 준서와 할아버지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 참 힘든 분이 많았고 저희도 힘들었었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셔서 또 저희도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했고요.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꼭 함께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준서 할아버님과 또 준서 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